반갑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오늘은 이용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신들의 이야기 속에 숨은 인간의 초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합니다. 신들은 인간보다 조금 솔직했을 뿐이라고. 그들은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주겠죠. 사람은 신처럼 완벽해지길 원하지만 결국 신처럼 파멸을 향하곤 하죠. 그 욕망의 끝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화란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 속엔 사랑과 질투, 오만과 슬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그 신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마주하고자 합니다. 신은 인간을 닮았고 인간은 신을 닮으려 했던 그 사이 피어난 모든 비극과 아름다움이 바로 신화가 전하고자 한 진실이 아닐까요? 이용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이용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그리스 남쪽에 있던 섬나라 크레아타에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원래 아테나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손재주도 좋았거니와 뭘 만들기도 벅 좋아했다. 아테나의 사람들은 원래 손재주가 좋았던 모양인가. 뒷날 트로이아 전쟁 때 목마를 만든 것도 아테나의 사람이었다. 크레타 왕 미노스는 이 사람에게 미궁을 하나 만들 것을 명했다. 미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되 그 안의 길이 하도 꼬불꼬불하고 고약하여 나올 수 없는 감옥이다. 어떤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고 한다. 미궁에 들어간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미궁에 빠진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다. 미궁 속의 꼬불꼬불한 길을 우리는 미로라고 부른다. 다이달로스는 왕의 명을 받고 들어갈 수는 있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었다. 미궁 또는 미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레버린스가 탄생한 순간이다. 미노스 왕이 미궁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서였다. 미노타우루스는 미노스의 황소란 뜻이다. 이 소는 여느 소가 아니고 대가리만 소의 대가리일 뿐 목 아래로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괴물이었다. 말하자면 우인. 미노타우루스는 여물을 먹는 대신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골칫거리 괴물이었다. 하지만 왕이 이 괴물을 죽일 수는 없었는데 어엿하게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따라서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다이달로스가 미궁을 만들자 왕은 이 괴물을 미궁에 가두어 버렸다. 미노스 왕은 당시 약소국 아테나이의 왕을 협박해 해마다 14명의 선남선녀를 바치게 했다. 미궁에 갇혀 있는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영웅 테세우스는 아테나이의 왕자였다. 그는 자기 나라 선남선녀들이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희생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노타우루스에게 희생될 14명의 제물에 껴들어 크레타로 넘어갔다. 그는 다른 제물과 함께 미궁으로 들어가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크레타의 공주인 아리아드네가 이 영웅 테세우스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 같이 용기 있고 잘생긴 청년이 미궁에 던져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인간에겐 미궁은 곧 죽음이었으니까. 미궁에 들어갔다가 미노타우루스의 먹이가 되지 않은 인간은 없었다. 설사 미노타우루스를 죽인다고 해도 다이달로스가 지은 그 미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도 뒷날 이 미궁에 갇히게 된다. 미궁을 만든 자가 바로 그 미궁에 갇힌 것이다. 하지만 다이달로스만은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미궁에서 탈출했다. 새 깃털을 주워 모아
쫀쫀이 엮어서 날개를 만들고 이 날개를 달고는 날아서 아들과 함께 탈출한 것이다. 허나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아리아드네는 가만히 테세우스를 찾아가 실이 잔뜩 감겨 있는 아마 실타래 하나를 건네주었다. 테세우스가 14명에 섞여서 미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날이 왔다. 테세우스는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는 살며시 품 안에서 그 실타래를 꺼내고 실끝을 풀어 미궁의 문설주에 묶은 뒤 미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솔솔 실을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을 풀면서 근 한나절을 들어갔다. 첫 장 테세우스의 신표에서 읽게 되겠지만 테세우스는 16살 때 이미 섬도를 번쩍 들어올린 천하장사였다. 아버지를 찾아 아테나이로 올라가면서 네로라는 도적을 무수히 쳐 죽인 젊은 영웅이기도 하다. 테세우스는 미궁 속에서도 미노타우루스를 때려 죽였다. 남은 일은 아테나이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온 일이었다. 자,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는가? 테세우스에게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있다. 미궁 입구에서부터 실을 솔솔 풀던 실타래가 있다. 이제 그 실타래에서 풀어놓은 실을 잡고 살살 당기면서 나오면 된다. 바닥에 실이 깔려있는 길은 바로 그가 미궁으로 들어오면서 걸어왔던 길이니까 말이다. 미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신화 또한 그 의미를 읽으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신화는 미궁과도 같다. 신화라는 미궁 속에서 신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12꼭지의 글을 신화의 이해 열쇠로 삼은 이 책은 필자가 신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한 책이 아니다. 12꼭지의 글에는 신화의 이해와 해석에 필요한 12개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 각각 열쇠에는 또 무수한 꼬마 열쇠가 매달려 있다. 큰 열쇠, 작은 열쇠로 독자들이 나름대로 열길 바란다. 모쪼록 독자가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아라드네의 실타래로서 미궁 진입과 미궁 탈출을 시도해 보길 바란다. 미궁 입구에서 기다리는 아름다운 공주 아라드네는 이렇게 진입과 탈출을 시도한 독자, 이렇게 진입과 탈출에 성공한 독자에게만 존재한다. 테세우스의 아리아드네가 아닌 나의 아리아드네를 만나지 않겠는가? 제 1장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서. 외짝신 사나이. 신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신화나 전설에는 신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리스 신화도 예외는 아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잃어버린 신발을 되찾는 사람 이야기,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투신 자살하는 사람 이야기, 신발을 단서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 이야기. 그리스인들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는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등장한다. 아르고라는 이름의 아주 빠른 배를 타고 북쪽 나라로 가서 아득한 옛날 그리스인들이 잃어버린 황금빛 양의 털 가죽을 찾아오는 영웅이 바로 이아손이다. 황금빛 양털 가죽은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아손은 그리스인들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영웅인 셈이다. 이 이야기부터 만나보도록 하자. 아득한 옛날 그리스 땅에는 이올코스라는 나라가 있었다. 영웅 이아손은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왕자로 태어났다. 나라가 평화스러웠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셈이다. 그러나 영웅 이아손은 모든 영웅이 다 그렇듯 어릴 적부터 모진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왕이었다. 지혜롭지도 못했고 용감하지도 못했다. 현명한 신하도 없었고 범 같은 장수도 없었다. 게다가 젊음조차 없었다.
이하손이 태어날 당시 이미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졸다가 나귀 잔등에서도 떨어질 정도로 나이 먹은 노인이었다. 있어야 할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이 왕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뱃속에 검은 이보가오가 그랬다. 왕은 당시 이미 노인축에 들었지만 이보가오 펠리아스는 30대 한창 나이의 젊은이였다. 펠리아스는 재산을 풀어 신하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펠리아스에게 뇌물을 얻어먹은 신하들은 공공연히 이런 말라고 다녔다. 왕은 연세가 많고 왕자인 이하손은 아직 어리기만 하고 왕자가 자라 왕위를 이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왕자가 장성할 때까진 숙부인 벨리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밖에서 우리나라를 넘보는 자들을 막고 안에서 왕자를 넘보는 자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펠리아스는 이런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뱃속이 검은 펠리아스도 그냥 왕위에 오르긴 미안했던지 자신에게 호감 같지 않은 신하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그것은 이하손이 장차 자라 왕노릇할 나이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조였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왕이 오른 펠리아스는 권력을 휘둘러 장차 왕이 오를 조카를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라. 왕의 계승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왕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아는 이하손의 가까운 친척들은 어느 날 5살밖에 안 된 이하손을 몰래 펠리온산으로 보내었다. 펠리온산에는 현자라고 불리는 반인반마, 즉 허리 위로는 사람의 모습, 허리 아래로는 말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 케이론이 있었다. 이 케이론은 여러 영웅을 배출해낸 켄타우로스로 헤라클레스, 의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가 바로 그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만화나 무협지 같은 것을 통해 잘 알고 있거니와 이하손은 이 산에 숨어 지내며 케이론에게 칼을 쓰는 법, 활을 쏘는 법, 악기를 다루는 법, 배를 짓는 법, 백기를 짐작하는 법 따위를 배워갔다. 이하손이 펠리온산으로 떠난 지 15년째가 되던 해 키높이로 자란 펠리온에 산가락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5살 때 펠리온산에 숨어 들어간 왕자 이하손이 된다. 15년 동안이나 무술을 연마하고 웅변수를 익힌 이하손은 드디어 나라를 찾기 위해 산을 내려온 것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깎지 않았던지 이하손의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자라 있었다. 한편 펠리아스 왕은 조카 이하손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5살 어린 나이에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춘 이래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이는 무리도 않을 것이다. 펠리아스는 자기에게 이하손이란 조카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지 오래였다. 비록 형에게서 왕위를 빼앗기는 했지만 펠리아스는 이올코스 나라를 괜찮게 다스리는 꽤 쓸만한 왕이었던 것 같다. 어느덧 이올코스는 늙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강성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하손이 종족을 감추고 15년의 세월이 흐른 당시 나라 안에선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모노 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코스의 왕이 된다네. 펠리온산에서 내려와 이올코스 나라로 돌아가려면 아나우로스의 강을 건너야 했다. 이하손도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이하손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변엔 먼저 온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열목을 찾기는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어서 혼자선 건너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분명했다. 이하손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어왔다. 나를 업어서 건너주려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잡고 건너랴? 이하손은 할머니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화가 치밀었지만 상대가 할머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마땅히 업어서 건너드려야죠. 이하손은 할머니를 업고 강물로 다가섰다. 열목인데도 하도 깊어서 한 발을 들어놓자 무릎이 잠기고 두 발을 들어놓자 엉덩이가 잠겼다. 아이, 이 아둔한 것아, 내 옷이 젖지 않느냐?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이하손의 목을 끌어안고 목 쪽으로 기어올랐다. 이하손은 치밀어 오는 화를 억누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그래,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할머니가 쥐어박는 듯한 말투로 물어왔다. 이올 코스로 갑니다. 이하손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올코스엔 누구를 찾아가느냐? 펠리아스 왕을 찾아갑니다. 펠리아스가 네 집 머슴 이름이냐? 그게 아니고요. 실은 펠리아스의 왕이 제 숙부이십니다. 속부주하네. 이하손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달리는 말 같으면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던 열목이었다. 그런데 가도 가도 저쪽 뚝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 데다 등에 업은 할머니의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열목을 반쯤 건넜을 때는 할머니의 몸이 천근의 무게로 이하손의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넓은 여울목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걸까? 이하손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또 쥐어박듯 내뱉었다. 이 할미가 무거운 게냐?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꾸만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놈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내 엉덩이가 이렇게 젖기는 했다만, 이놈아, 내가 솜덩어리냐? 내 엉덩이가 물이라도 빨아들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이놈이 이거 깨를 부리는구만. 할머니가 빽 소리를 질렀다. 이하손은 그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미끄러운 돌을 밟았고 그 돌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었으며 균형을 잃고 허둥대는 바람에 가죽신 한 짝을 놓치고 말았다. 가죽신은 빠른 물살에 아래쪽으로 떠내려갔다. 이하손이 그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려고 한쪽 발을 쳐드는 순간 할머니가 또 한 차례 호통을 쳤다. 이놈아, 사람이 중하지 가죽신이 중하냐? 까짓 가죽신 한 짝 때문에 이 할미를 물에다 처박으려고 할 거야. 하기야 할머니가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하손은 벗겨진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지 못했을 것이다. 산이라도 하나 짊어진 것 같아 발을 잘못 쳐들게 된다면 다시 균형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하손은 가죽신 한 짝을 포기한 채 있는 힘을 다해 반대편 강둑을 향해 걸어갔다. 등에 업은 할머니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발은 강바닥으로 한 자씩이나 빠져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비실거리느냐? 할머니가 또 한 번 호통을 쳤다. 제가 반드시 건너드리겠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참, 이놈아, 이 좁은 열목에서 이렇게 비실거리는 녀석이 무슨 수로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아? 아니요, 왕위를 되찾으러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벨리아스가 웃겠다 이놈아. 저희 펠리아스 숙부님을 아십니까? 내 신전을 괴롭힌 괘씸한 놈을 내가 왜 모르겠냐? 내 신전. 여신이 아니고서야 신전을 내 신전이라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참으로 이상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이하손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에 업혀 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하손은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언제 건너왔는지 그는 이미 강둑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하손은 잠깐 꿈을 꾸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꿈은 아니었다. 오른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온전하게 있었는데 왼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하손은 가죽신을 한 짝만 신은 채로 이올 코스로 들어갔다. 무슨 구경거리나 만난 듯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왔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내 이하손을 둘러싸고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모노 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코스의 왕이 된다네. 모노 산달로스. 모노가 무엇인가? 하나란 뜻이다. 그렇다면 산달로스는 가죽신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샌들이라 불리는 슬리퍼 비슷한 신발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모노 산달로스는 무엇인가? 신발을 한 짝만 신은 사나이, 즉 외짝 신의 사나이란 뜻이다. 마을에 들어온 이하수는 우선 머리나 손질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이발소를 찾아 들어갔다. 이발사가 이하손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어왔다. 가죽신 안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다가 물살이 어찌나 센지 그만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참 이상하구려. 뭐가 이상합니까? 그 요즘 우리나라에는 모노 산달로스가 내려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회개한 소문이군요. 나도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나라의 왕이 어느 여신의 신전을 욕보인 일이 있습니까? 이하손이 묻자 이발사가 대답했다. 있겠지요. 벨리아스 왕은 본처가 있는데도 접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접은 차례대로 자식을 낳았고요. 젊은이는 헤라 여신이 어떤 여신인지 아시는지요? 알고 말고요. 신성한 결혼을 지키는 여신이 아닌가요?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면 벌을 주시는 여신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벨리아스의 왕이 신성한 결혼의 맹세를 어기고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리면서 헤라 여신의 신전을 지키고 있었던 여사제가 벨리아스 왕에게 충고를 했지요. 뭐라 말입니까? 그런 못된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모노 산달로스가 와서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요. 그러나 벨리아스 왕은 못된 짓을 그만두기는커녕 사람을 보내 신전의 기둥뿌리까지 복귀했답니다. 말하자면 헤라 여신을 단단히 욕보인 것이지요. 이발사의 말을 들은 이하손이 하늘을 우러러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할머니가 바로 헤라 여신이었구나. 헤라 여신이 할머니로 둔갑하곤 내 앞에 나타나셨던 거야. 여기까지가 그리스 시인 아폴로니오스 오드로스가 쓴 영웅 서사시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에 나오는 모노 산달로스의 내력이다. 아르고는 영웅 이하손이 타고 먼 북쪽 나라로 갔던 배 이름이다. 모노 산달로스 이하손이 북쪽 나라 콜키스에서 그 나라 공주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 황금빛 양의 털가죽을 찾아 돌아와 왕위를 되찾는 것은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의 일이었다. 왜 하필이면 신발일까? 신발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본다. 테세우스 신화에는 이 신발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테세우스의 신표.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아테나이의 왕 아이게우스는 세상에 부러울 곳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나라의 힘은 나날이 늘어갔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넉넉해져 갔다. 그런데 그에게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의 슬하에 아들이 없다는 것. 아이게우스는 장차 아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팔자에 아예 아들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여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의 신전으로 가서 신탁을 한번 받아보고자 한 것이다. 신탁이란 신이 맡겨놓은 뜻이라는 말로 탁선이라고도 한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인간의 팔자를 주관한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우신 아폴론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에게 물으면 그 뜻을 미리 아는 것도 가능하다 믿었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여사제의 예언, 즉 여사제가 전하는 아폴론의 신의 뜻은 두루뭉술한 것으로 이름나 있었다. 아이게우스가 받은 신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우두머리여, 내 나라 아테나이에 이르기까지 통가죽 부대의 발을 풀어놓지 말라. 통가죽 부대의 발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양의 통가죽을 포도주 부대로 이용했다. 통가죽 부대를 술통이나 술 주전자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통가죽 부대의 발은 술 주전자의 주둥이를 조심하라는 말, 결론은 술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아이게우스는 아폴로 신전에 있는 델포이에서 아테나이로 돌아가는 길에 트로이젠이란 나라를 방문한다. 트로이젠의 왕인 피데우스는 당시 그리스에서 현명한 왕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사람이었다.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에 이르기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트로이젠에선 왕이야도 강곡하게 권하는 바람에 그럴 수가 없었다. 아이게우스는 왕이 권하는 대로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는 인사불성이 되어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튿날 잠에서 깬 아이게우스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트로이젠의 공주 아이트라가 알몸이 된 채 곁에 누워있기 때문이었다. 플루타르코스는 유명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이 대목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절묘하게 묘사했다. 공주가 피데우스 왕의 설득에 못 이겨 손님의 잠자리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공주가 손님이 취한 걸 알고 스스로 찾아 들어갔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았다. 플루타르코스의 묘사는 참으로 절묘했다. 누구의 뜻으로 동침이 이루어졌는지 따지는 것 같지만 그는 이로써 손님과 공주의 동침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논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종에 남의 나라 공주와 동침을 한 것을 안 아이게우스는 서둘러 그 나라를 떠나갔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그는 방 앞에 섬돌을 번쩍 들어올리곤 섬돌 자리에다 칼 한 자루와 가죽신 한 켤레를 놓은 뒤 그 위에다 다시 섬돌을 놓았다. 섬돌이란 방 앞에 놓인 층계 노릇을 하는 긴 돌을 말한다. 힘센 장사가 아니고는 그런 섬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순 없다. 아이게우스는 섬돌을 제자리에 놓은 뒤 공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리고 그 아들이 제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하거든 내게로 떠나보내시오. 내가 섬돌 밑에다 신표가 될 만한 것을 감추어 두었으니 제 힘으로 그 섬돌을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잘하면 제게 보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말입니다. 신표가 무엇인가? 바로 칼과 가죽신이다. 여기에서도 가죽신은 신분의 증명서 노릇을 할 모양이다. 이윽고 공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공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테세우스라고 지었다. 테세우스라는 말은 테사우로스에서 온 것인데 이 테사우로스는 묻혀있는 보물이란 뜻이 된다. 사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소로스는 바로 이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전이 무엇인가? 단어의 보물창고가 아닌가. 당시 아테나이에는 사내 아이가 자라 16살이 되면 앞머리를 잘라 아폴론 신전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테세우스는 16살이 되자 당시의 풍습대로 아폴리 신전에 있는 델포이로 올라갔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옮겼을 뿐 델포이 신전 상인방에도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노티 세아우톤, 바로 너 자신을 알라란 뜻이다. 자신을 알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을 향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문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을 제기한 다음엔 그 답을 모색하는 경험이 뒤따라야 한다.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의 답을 모색하는 사람은 신화의 주인공,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의문만 제기할 뿐 그 답을 모색하지 않은 사람은 신화의 조연,
자기가 사는 모듬사리에 조연히 머문다. 그리고 테세우스도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다른 아이들에겐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테세우스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의 나이 16살 때 일이다. 테세우스는 혼자 고민하다가 어머니 아이트라에게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 내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때 어머니 아이트라는 아들을 섬돌 아래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그 무거운 섬돌을 들어올릴 수 있는지 시험해 본다. 테세우스는 16살의 소년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섬돌을 어렵지 않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섬돌 밑엔 16년 전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감춰둔 칼과 가죽신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테세우스는 이제 자기의 신분을 증명해줄 이 칼과 가죽신을 간직하고 아버지를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된다. 외조부의 나라 트로이젠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테나이로 가자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육로가 가까웠다. 그런데 육로엔 도둑길이 들끓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실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도둑을 만날 염려가 없는 바닷길을 찾곤 했다. 외조부 피테우스와 어머니 아이트라 역시 테세우스에게 바닷길을 권했지만 테세우스는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편안한 뱃길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테세우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칼과 가죽신은 제가 아버지 아이게우스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제가 명예로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테세우스는 육로를 잡아 길을 나섰고 온갖 도둑을 물리친 다음에야 아테나이에 이를 수가 있었다. 악명 높은 도둑 프로크로스테스도 그런 도둑 중에 하나였다. 프로크로스테스의 집에는 침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도둑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집 안으로 불러들여 침대에 눕히곤 했다. 그리고 그 도둑은 나그네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길면 몸을 잘라 죽이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여기서 생겨난 말이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버르장머리,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유래했던 것. 테세우스는 이 회개한 도둑을 죽이되 도둑이 무수한 나그네를 죽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죽이게 된다. 소문은 원래 소문의 주인공의 발걸음보다 빠른 법이다. 테세우스가 아테나이에 당도했을 때 테세우스가 무수한 도둑을 죽이고 아테나이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 아테나이 왕국에서 이 소문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아이게우스 왕의 아내 메데이아였다. 메데이아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들 테세우스를 반길 까닭이 없었다. 테세우스가 출현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의 위치가 매우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메데이아는 테세우스를 독살하기 위해 독약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테세우스가 왕궁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게우스 왕 내외와 신하들은 잔치상을 마련하고 테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메데이아가 꾸민 일이었다. 테세우스가 왕궁으로 들어서자 그 청년이 자기 아들임을 알 리가 없는 아이게우스는 이런 말로 테세우스를 맞았다. 트로젠의 영웅이여, 피테우스 왕께서는 평안하신가? 나도 오래전에 피테우스 왕을 뵙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네. 하오니 내 나라 궁전에서 편히 쉬도록 하시게. 아이게우스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테세우스에게 술잔을 권했다. 그 술잔은 아까 메데이아가 이미 독약을 타놓은 독주잔이었다. 술잔을 받아든 테세우스는 녹슨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는 상에 차려진 양고기를 먹을 만큼 잘랐다. 녹슨 칼집에서 테세우스가 뽑은 그 칼은 16년 전 아이게우스가 섬돌 밑에다가 두고 온 바로 그 칼이 아닌가.
이에 아이게우스 왕은 테세우스가 신고 있던 가죽신 또한 유심히 살펴본 후에 그 가죽신과 칼이 자기가 섬돌 밑에다 감추고 온 것임을 알았다. 아이게우스 왕이 테세우스에게 소리쳤다. 잠깐, 그 술잔을 먹지 말거라. 칼과 가죽신이 신분을 증명해준 덕분에 테세우스는 무사히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크레타의 미궁 속에 살고 있는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쳐 죽인 영웅이기도 하다. 크레타의 미궁은 그 속이 어찌나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던지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온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크레타에 있던 미노스 왕국의 공주 아라아드네의 도움으로 그 미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영웅이다. 아라아드네가 미궁으로 들어가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 하나를 건네주었고, 테세우스는 미궁에 들어가면서부터 실타래의 실을 살살 풀어나가다 나올 때는 그 실을 따라 나왔던 것이다.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그리스를 대표하는 영웅이기도 한데, 신분을 증명하는 신표였던 칼과 가죽신이 없었다면 영웅이 되기는커녕 왕궁에서 독살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죽신은 이아손의 신화나 테세우스의 신화에만 등장하는 것일까? 다른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 집신과 유리구두와 꽃신, 달마도라고 불리는 그림이 있다. 수염을 기른 험상궂은 스님을 그린 그림. 달마도에 그려진 스님이 바로 달마대사이다. 달마도에 나오는 달마대사는 눈이 유난히 무섭게 보인다. 졸음이 오면 눈 윗꺼풀이 내려오는 법인데 이게 귀찮아서 아예 눈꺼풀을 잘라버려 그렇다고 한다. 달마도에 그려지는 달마대사의 눈이 유난히 부리부리하고 섬뜩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달마대사는 6세기에 불교를 전하러 중국으로 넘어왔던 남인도의 사람이다. 남인도 향지국이란 나라의 셋째 왕자 전설도 있다. 그는 중국 소림사에서 돌을 닦으면서 산 도둑들로부터 스님들을 지키기 위해 산 짐승들을 보고 무예를 창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소림사 권법이 된다. 그런데 달마도에는 달마대사의 얼굴만 그린 것도 있고 전신을 그린 것도 있다. 전신을 그린 달마도를 보면 대사의 지팡이에 신발 한 짝이 걸려 있는 게 보통이다. 달마대사에게도 신발 전설이 있는 것이다. 달마대사의 신발은 무엇으로 만든 신발이었을까? 가죽신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몸에 지니지 않는다. 신발도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신은 신지 않았을 것이다. 달마대사는 중국의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돌을 닦고 큰 깨달음을 얻어 제자들을 가르치다 528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달마대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인도의 월시국이란 나라를 다녀온 사신이 달마대사를 보았노라고 주장했다. 송운이라는 이 중국의 사신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되어가면서 자기는 분명 두 눈으로 달마대사를 보았노라 주장했다. 월시국에 다녀오는 길에 분명히 달마대사를 배웠습니다. 대사는 신발 한 짝을 들고 조국인 향지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디다. 내 나라 임금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 보았더니 과연 황제께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듣고 황제께서 세상을 떠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황제가 송운의 말을 듣고 웅이산에 있던 달마대사의 무덤을 파보게 했다. 과연 무덤 속에는 신발 한 짝이 남아있을 뿐 달마대사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달마대사도 외짝 신의 사나이 모노살로스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 셈이다.
신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럽의 옛 동화 신데렐라를 떠올려보자. 신데렐라는 계모의 박대를 받으면서 구차하게 살고 있는 착한 처녀였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선녀의 도움으로 왕실 무도회에 참석하게 된다. 왕자는 착하고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마는데 신데렐라는 자정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렇게 신데렐라는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오느라고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데렐라에게 반한 왕자는 어떻게든 신데렐라를 찾고 싶어 했다. 왕자는 무엇을 단서로 신데렐라를 찾게 되었던가? 바로 신데렐라가 잃어버리고 간 한 짝의 유리구두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신데렐라 역시 모노 산달로스가 아닌가? 이러한 모노 산달로스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씌워진 우리나라 고전소설 콩쥐 팥쥐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왕자는 한 지방의 젊은 원님으로 유리구두는 꽃신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콩쥐에게 첫눈에 반한 원님은 무엇을 단서로 콩쥐를 찾아냈던가? 황급히 잔치 자리를 떠나느라 콩쥐가 잃어버리고 간 꽃인 한 짝이 아닌가? 구약시대의 모세는 활활 타오르는 신성한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다.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이 무엇인가? 인간 모세의 자아가 아니었을까? 또한 여성의 변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고무신 거꾸로 신기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리더님의 예리성이 들리면 버선발로 뛰쳐나가곤 한다. 자신의 온 존재를 벗어놓은 채 달려나가야 온전히 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한 장의 종이에다 기록하고 이것을 이력서라고 부른다. 신발을 끌고 온 역사의 기록인 것이다. 자, 우리의 신발은 온전할까? 우리는 혹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잃어버리고도 잃은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돼지와 우리 육신 사이에는 신발이 있다. 신발의 고무 밑창 하나가 우리와 돼지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돼지는 무엇인가? 인간이 장차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화는 무엇인가? 옛 이야기는 또 무엇인가? 신화와 옛 이야기는 언제 발생한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와 아득한 선사 시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미지의 시대 사이에 신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신화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제 1장 잃어버린 신발을 찾아서. 외짝신 사나이. 신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신화나 전설에는 신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리스 신화도 예외는 아니다.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잃어버린 신발을 되찾는 사람 이야기,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투신 자살하는 사람 이야기, 신발을 단서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 이야기. 그리스인들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발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는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등장한다. 아르고라는 이름의 아주 빠른 배를 타고 북쪽 나라로 가서 아득한 옛날 그리스인들이 잃어버린 황금빛 양의 털 가죽을 찾아오는 영웅이 바로 이아손이다. 황금빛 양털 가죽은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아손은 그리스인들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영웅인 셈이다. 이 이야기부터 만나보도록 하자. 아득한 옛날 그리스 땅에는 이올코스라는 나라가 있었다.
영웅 이하손은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왕자로 태어났다. 나라가 평화스러웠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셈이다. 그러나 영웅 이하손은 모든 영웅이 다 그렇듯 어릴 적부터 모진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왕이었다. 지혜롭지도 못했고 용감하지도 못했다. 현명한 신하도 없었고 범 같은 장수도 없었다. 게다가 젊음조차 없었다. 이하손이 태어날 당시 이미 이올코스 나라의 왕은 졸다가 나귀 잔등에서도 떨어질 정도로 나이 먹은 노인이었다. 있어야 할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이 왕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뱃속에 검은 이보가오가 그랬다. 왕은 당시 이미 노인축에 들었지만 이보가오 펠리아스는 30대 한창 나이의 젊은이였다. 펠리아스는 재산을 풀어 신하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펠리아스에게 뇌물을 얻어먹은 신하들은 공공연히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왕은 연세가 많고 왕자인 이하손은 아직 어리기만 하고 왕자가 자라 왕위를 이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왕자가 장성할 때까진 숙부인 벨리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밖에서 우리나라를 넘보는 자들을 막고 안에서 왕자를 넘보는 자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펠리아스는 이런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뱃속이 검은 펠리아스도 그냥 왕위에 오르긴 미안했던지 자신에게 호감 같지 않은 신하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그것은 이하손이 장차 자라 왕노릇할 나이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약조였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왕이 오른 펠리아스는 권력을 휘둘러 장차 왕이 오를 조카를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라. 왕의 계승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왕자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아는 이하손의 가까운 친척들은 어느 날 5살밖에 안 된 이하손을 몰래 펠리온산으로 보내었다. 펠리온산에는 현자라고 불리는 반인반마, 즉 허리 위로는 사람의 모습, 허리 아래로는 말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 케이론이 있었다. 이 케이론은 여러 영웅을 배출해낸 켄타우로스로 헤라클레스, 의신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가 바로 그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만화나 무협지 같은 것을 통해 잘 알고 있거니와 이하손은 이 산에 숨어 지내며 케이론에게 칼을 쓰는 법, 활을 쏘는 법, 악기를 다루는 법, 배를 짓는 법, 백기를 짐작하는 법 따위를 배워갔다. 이하손이 펠리온산으로 떠난 지 15년째가 되던 해 키노피로 자란 펠리온에 산가락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5살 때 펠리온산에 숨어 들어간 왕자 이하손이 된다. 15년 동안이나 무술을 연마하고 웅변수를 익힌 이하손은 드디어 나라를 찾기 위해 산을 내려온 것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깎지 않았던지 이하손의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자라 있었다. 한편 펠리아스 왕은 조카 이하손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5살 어린 나이에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춘 이래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이는 무리도 않을 것이다. 펠리아스는 자기에게 이하손이란 조카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지 오래였다. 비록 형에게서 왕위를 빼앗기는 했지만 펠리아스는 이올코스 나라를 괜찮게 다스리는 꽤 쓸만한 왕이었던 것 같다. 어느덧 이올코스는 늙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강성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하손이 종족을 감추고 15년의 세월이 흐른 당시 나라 안에선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모노 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코스의 왕이 된다네. 펠리온산에서 내려와 이올코스 나라로 돌아가려면 아나우로스의 강을 건너야 했다. 이하손도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이하손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강변엔 먼저 온 듯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여울목을 찾기는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어서 혼자선 건너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분명했다. 이하손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어왔다. 나를 업어서 건너주려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그 긴 머리카락을 잡고 건너랴? 이하손은 할머니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화가 치밀었지만 상대가 할머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마땅히 업어서 건너드려야죠. 이하손은 할머니를 업고 강물로 다가섰다. 열목인데도 하도 깊어서 한 발을 들어놓자 무릎이 잠기고 두 발을 들어놓자 엉덩이가 잠겼다. 아이, 이 아둔한 것아, 내 옷이 젖지 않느냐?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이하손의 목을 끌어안고 목 쪽으로 기어올랐다. 이하손은 치밀어오는 화를 억누른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다. 그래,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할머니가 쥐어박는 듯한 말투로 물어왔다. 이올 코스로 갑니다. 이하손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올코스엔 누구를 찾아가느냐? 펠리아스 왕을 찾아갑니다. 펠리아스가 네 집 머슴 이름이냐? 그게 아니고요. 실은 펠리아스의 왕이 제 숙부이십니다. 숙부주하네. 이하손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달리는 말 같으면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던 열목이었다. 그런데 가도 저쪽 뚝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 데다 등에 업은 할머니의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열목을 반쯤 건넜을 때는 할머니의 몸이 천근의 무게로 이하손의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넓은 여울목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도 끝이 없는 걸까? 이하손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자 할머니가 또 쥐어박듯 내뱉었다. 이 할미가 무거운 게냐?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꾸만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놈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내 엉덩이가 이렇게 젖기는 했다만, 이놈아, 내가 솜덩어리냐? 내 엉덩이가 물이라도 빨아들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이놈이 이거 깨를 부리는구만. 할머니가 빽 소리를 질렀다. 이하손은 그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미끄러운 돌을 밟았고 그 돌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었으며 균형을 잃고 허둥대는 바람에 가죽신 한 짝을 놓치고 말았다. 가죽신은 빠른 물살에 아래쪽으로 떠내려갔다. 이하손이 그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려고 한쪽 발을 쳐드는 순간 할머니가 또 한 차례 호통을 쳤다. 이놈아, 사람이 중하지 가죽신이 중하냐? 까짓 가죽신 한 짝 때문에 이 할미를 물에다 처박으려고 할 거야. 하기야 할머니가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하손은 벗겨진 가죽신을 다시 발에 꿰지 못했을 것이다. 산이라도 하나 짊어진 것 같아 발을 잘못 쳐들게 된다면 다시 균형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하손은 가죽신 한 짝을 포기한 채 있는 힘을 다해 반대편 강둑을 향해 걸어갔다. 등에 업은 할머니의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발은 강바닥으로 한 자씩이나 빠져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비실거리느냐? 할머니가 또 한 번 호통을 쳤다. 제가 반드시 건너드리겠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참, 이놈아, 이 좁은 열목에서도 이렇게 비실거리는 녀석이 무슨 수로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아? 아니요, 왕위를 되찾으러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벨리아스가 웃겠다 이놈아. 저희 펠리아스 숙부님을 아십니까? 내 신전을 괴롭힌 괘씸한 놈을 내가 왜 모르겠냐? 내 신전. 여신이 아니고서야 신전을 내 신전이라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참으로 이상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이하손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에 업혀 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하손은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언제 건너왔는지 그는 이미 강둑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하손은 잠깐 꿈을 꾸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꿈은 아니었다. 오른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온전하게 있었는데 왼발에 신었던 가죽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하손은 가죽신을 한 짝만 신은 채로 이올 코스로 들어갔다. 무슨 구경거리나 만난 듯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왔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내 이하손을 둘러싸고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모노 산달로스가 내려와 이올 코스의 왕이 된다네. 모노 산달로스. 모노가 무엇인가? 하나란 뜻이다. 그렇다면 산달로스는 가죽신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샌들이라 불리는 슬리퍼 비슷한 신발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모노 산달로스는 무엇인가? 신발을 한 짝만 신은 사나이, 즉 외짝 신의 사나이란 뜻이다. 마을에 들어온 이하손은 우선 머리나 손질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이발소를 찾아 들어갔다. 이발사가 이하손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어왔다. 가죽신 한 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다가 물살이 어찌나 센지 그만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참 이상하구려. 뭐가 이상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모노 산달로스가 내려와 왕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회개한 소문이군요. 나도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나라의 왕이 어느 여신의 신전을 욕보인 일이 있습니까? 이하손이 묻자 이발사가 대답했다. 있겠지요. 벨리아스 왕은 본처가 있는데도 접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접은 차례대로 자식을 낳았고요. 젊은이는 헤라 여신이 어떤 여신인지 아시는지요? 알고 말고요. 신성한 결혼을 지키는 여신이 아닌가요?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면 벌을 주시는 여신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벨리아스의 왕이 신성한 결혼의 맹세를 어기고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리면서 헤라 여신의 신전을 지키고 있었던 여사제가 벨리아스 왕에게 충고를 했지요. 뭐라 말입니까? 그런 못된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모노 산달로스가 와서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요. 그러나 벨리아스 왕은 못된 짓을 그만두기는커녕 사람을 보내 신전의 기둥뿌리까지 복귀했답니다. 말하자면 헤라 여신을 단단히 욕보인 것이지요. 이발사의 말을 들은 이하손이 하늘을 우러러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할머니가 바로 헤라 여신이었구나. 헤라 여신이 할머니로 둔갑하곤 내 앞에 나타나셨던 거야. 여기까지가 그리스 시인 아폴로니오스 오드로스가 쓴 영웅서사시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에 나오는 모노 산달로스의 내력이다. 아르고는 영웅 이하손이 타고 먼 북쪽 나라로 갔던 배 이름이다. 모노 산달로스 이하손이 북쪽 나라 콜키스에서 그 나라 공주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 황금빛 양의 털가죽을 찾아 돌아와 왕위를 되찾는 것은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의 일이었다. 왜 하필이면 신발일까? 신발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본다. 테세우스 신화에는 이 신발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